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의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 인사 논란에 대한 제재 때문인데요. 과연 면허 취소라는 항공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종훈 정치경영 컨설팅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진에어에 대한 제재 조치 2달 가까이 지금 끌어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이제 그 갑질 논란이 없었다면 사실은 묻혔을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이 그 조현민 전 전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다각도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조현민 전 전무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등재가 돼 있던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기관 산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 임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이제 사후에 드러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지금 처분을 내릴 것인가. 지금 이제 그 국면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법적으로 이 사안은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적 항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 외국인으로 이제 임명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이제 법에 못 박아 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법을 이제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후에 발견이 돼서 이게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법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결국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면허가 취소될 때 그 예상되는 이제 부작용입니다. 항공업계의 충격은 물론이고 이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본래 취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범법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진에어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임직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바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정부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또 이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지표상 또 실업률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한국 GM 사태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지금 고민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이는 곧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통 통상 상황 같으면 이제 변수가 안 되는데 요즘에 워낙 이제 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이제 이 대목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면허 취소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실직자 문제도 있지만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당장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되면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면허 취소 바로 다음 날 운항 정지를 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결국은 이제 운항 정지 상황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지금 몇 개월 뒤까지 다 예약을 지금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보통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거의 1년 전에 예약하기도 하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 고객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요 변수는 아니나 이 또한 이제 이번에 처분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한 변수로 정부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긴 있는데 그 또한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또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징금을 이제 최대한 매긴다라고 전제했을 때 50억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 정서상 이 정도로 과연 이게 이제 용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 과징금은 항공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또 운항 관리상에서 위반을 했다거나 주로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이 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질 않기 때문에 그 전례에도 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과징금 부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뭐 금액 때문에 또 문제도 뭐 발생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네.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땅콩 회항 그 사태 있었을 때 그 정부가 매긴 과징금이 26억 원 정도 네. 되는데요. 그거 놓고도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네. 자,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1, 2년간 유예하는 해법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쪽이 지금 현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처음에는 그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원칙이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원칙은 좀 지키자는 쪽으로 좀 이제 기류가 흐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면허를 취소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직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 소비자 피해 부분도 있고, 또 어찌됐건 뭐 최근에 이 저가항공사들이 국내에 지금 산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산업을 조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면허 취소를 하되 유예 기간을 이제 1, 2년을 좀 두고 그 사이에 뭐 그 일종의 M&A 같은 것을 이제 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지금 일종의 이제 대안으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네.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해법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일단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게끔 법은 적용을 일단 해야 한다. 원칙에. 그렇게 보면 일단 면허 취소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도의 처방을 함께 고려를 해서 내놓는 방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제3의 대안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번에 오너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수합병 같은 걸 하게 되면, 또는 이제 뭐 일종의 매각이 되겠죠. 했을 경우에 뭐 매각을 매입을 하겠다는 그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당장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출두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네, 뭐 양파껍질 그렇습니다. 까듯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해결책이 지금 당장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박탈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분을 활용을 해서 경영권에 좀 이제 개입을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물론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또 국민적인 감시 하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이제 적절히 행사하도록 한다면 오너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오너 일가를 다 이른바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기의 한 주를 맞은 한진그룹, 어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